핵심지 시공사 이건 뭐 제가 올렸는데 어디가 많이 되냐 요건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랑 뭐 GS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작은 대우가 됐고 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가 됐죠. 요게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 한양 수주전 이렇게 해갖고 여의도 한양이랑 포스코 현대가 됐는데 예, 현대가 됐다 뭐 이 뜻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체 회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뭐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주비 대출이랑 사업비 뭐 이런 거 줄여주는 쪽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고요. 여기 이제 사업성인데 여기 이제 방배 3익 아파트예요. 뭐 408가구에서 뭐 707가구로 늘어나고 착공은 이게 착공이 24년 5월인데 준공이 27년 09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년 4개월을 공사를 하는 거고 공사비가 이렇게 계속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공사가 건설사가 계속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착공할 때 한번 계약을 하고 관리처분 그러니까 관리처분하고 할 때 이제 관리처분하고 멸실하고 이주하고 거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관리처분할 때 한번 그 공사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착공할 때 한번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공사비를 얘들이 올리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오르다 보니까 공사비를 올리려고 많이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조합이랑 서로 소송이 들어가면 조합이 이겨도 계속 그 사업비가 대출 뭐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게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겨도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공사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조합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754만 원인데 추분이 89m 제곱에서 84m 제곱 이거 전용 면적입니다. 그때 2.5억쯤 발생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세대당 대유 지분이 21.5가 아니고 18.4입니다. 이 아실 데이터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방배 3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써놨는데 여기가 3호 1, 2차는 통합으로 하고 3호 3차는 뭐 가로주택으로 따로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지분이 1차는 적고 2차는 많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소형 평수가 많고 여긴 대형 평수가 있겠구나. 이거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보시면은 24평이 있고 간평이 15.4억이고 권리가액이 13.12억이에요. 비례율이 100%가 아닙니다. 비례율이 85.18%고 그러면 여기가 조분이 21.3억이니까 빼면 얼마죠? 8.2억입니다. 그러면 총 매가 어떻게 더하죠? 현재 호가 기준으로 추분 더하면 총 매가가 나오는 거고 24억 2천이고 2차는 24억 6,500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게 마진이 있냐 요거를 볼 수 있는데 옆에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반포 1, 2, 4주구거든요. 그리고 반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5, 6억 정도는 마진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여기 써있네요. 신반포 자이가 이제 31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호가죠. 여기 호가니까 여기 마진이 한 5, 6억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5 신도시 여기는 뭐 이게 105 신도시가 여기 있고 이게 105대교는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송도인데 얘네가 송도의 흐름이 105으로 넘어오고 이 정황 구축단지들의 그 가격은 얘네가 오르면은 따라 올라요. 이게 왜냐면 이 재건축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말씀드린 일반 분양 가격이 오르면 신축 가격이 오르면 얘네 일반 분양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업성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음마는 요거는 이게 전용 84가 84에서 84가 근데 1억 1000인데 얘네가 그 추정 분담금 이거 추정 수치 나올 때 결국은 일반 분양가랑 공사비를 추측을 해갖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요거를 높게 잡으면은 추분이 낮게 나오고
공사비를 낮게 잡으면 충분히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반대로 1분 낮게 잡고 공사비 높게 잡으면 충분히 많이 나오고. 근데 얘네가 이거를 아마 750 정도로 잡았고 공사비를 1분을 7,500 정도로 잡았어요. 이게 수치가 소폭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분상제 지역이니까 뭐 1분 7,500은 그렇다 쳐도 공사비가 750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800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추정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84가 한데 1억 1000이 든다고 하지만 1억 2천이 든다고 하지만 실질로는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재건축 사업성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건축 동의율 뭐 62% 돌파 축하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업이 진행되려면 요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5세에서 이렇게 지금 2019년 4억, 2022년 9억, 2023년 6억, 7억 이렇게 해갖고 흐름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그러면 요 당시에는 사업성이 나와서 되고 요 당시에는 안 됩니다. 요 당시에는 지금 이제 되는 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자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또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요건 이제 용산의 중산시범인데, 여기가 좀 웃긴 게 건축물은 소유주 거고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6.2평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왜 6.2평뿐이 안 되냐? 이게 소형 평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쌉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림은 요건데 실제 사진인데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낡았죠.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넘어가고, 분당 같은 경우 보시면은 분당도 지금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분당 선도지구 뭐 파크타운 해갖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고,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렇게 뭐 지분이 다 괜찮죠. 이 정도 넓고. 당연히 여기도 지금 통합 재건축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내정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중학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좀 이제 아기들, 그러니까 애들 학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간 데가 여기예요. 여기랑. 순회역이 이제 분당에서 가장 좋은 학군이고 경기도에서도 거의 가장 좋은 학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록 마을 라이프 80% 달성 뭐 이런 거 떴는데, 이제 재건축 동의율 요거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바래요. 그럼 이거 동의서 뭐 쓰는 게 어렵나? 다 동의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80%가 된 거고, 선정 기준 보시면 주민 참여도가 있고 뭐 확산 가능성 이게 있잖아요. 요거 이제 주민 참여도는 결국 이제 동의율이고, 그 다음에 뭐 확산 가능성, 이거 확산 가능성 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다? 분당의 시범 아파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GTX-A의 성남역 주변에 그 풍선요 이런 데가 상징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지지분, 세대당 대지분이 넓고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때를 뽑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업성까지 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다? 사업성 좋은데 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간단하게. 뭐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 설명회도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순회역 주변이고요. 여기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지분이 적은 데랑 많은 데랑 섞여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더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있죠. 당연한 거겠죠. 예. 그렇고 이제 개발 사업도 공사비 보시면 이거 가볍게 보시면은, 아니 공사비가 지금 건축비가 뭐 3억, 4억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계산에 지금 깡통이 한 4억쯤 합니다. 예. 깡통이 4억이고 정비사업해서 나오는 물량은 한 5억쯤 보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은.
깡통은 뭐다? 이 건축비, 분양은 뭐다? 이 토지비랑 건축비를 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울이 토지비가 비싸니까 비싼 걸 볼 수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토지비가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건축비가 지금 현재 깡통이 4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4억 플러스 알파고, 그래갖고 이거 제가 하나에 포항 포레나라고 있는데, 이거 분양권이 3억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시장 하락기에서 어디까지 빠지나 봤는데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 한 2천쯤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사면은 뭐 크게 후회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그다음에 뭐 그래서 뭐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 그래서 뭐 중재를 한대요. 근데 이게 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래서 주요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 인상 현황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890, 829, 780인데 여기 보시면 가구 수가 이렇게 적잖아요. 이러면 공사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 최소 1000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 800쯤 최소한 800 잡으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요거 이제 공사비 이렇게 통계 낸 건데요. 2023년 이후 평균 공사비가 한 780만 원쯤 보시면 된다. 전체 평균 공사비가 682만 원인데 이거는 저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공사비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쭉 내려오면은 이게 빨강색이 그 선진장님 안녕하세요. 금투세 시행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그렇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이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는 뜻이고 여기서 지금 이 파란 초록색 요거 시공 아직 이제 안 돼 갖고 이제 아직 준공 입주 안 된 데들은 이거 다 오릅니다. 이거 다 750 이상으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노량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노량진 1구역이 지금 730만 원에 여기 시공사랑 계약을 했는데 포스코 혼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미리 조분을 올렸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다는 뜻은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추분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얘네가 다 조분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프리미엄이 다 빠질 거고 그래서 요거 뭐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블로그랑 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만약에 요 구역에 이제 뭐 사실 생각이 있으면 매입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공사비를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지. 이게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른다는 뜻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래서 공사비가 만약에 한 550 정도라고 치면은 공사비가 만약에 지금 한 550 정도라고 치면은 이게 만약에 한 750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공급 면적 34평, 그 전용 면적 뭐 25.7평이 계약 면적으로 환산하면 50평이거든요. 그럼 50 곱하기 200을 해요. 1억이거든요. 그럼 조분이 최소 1억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추분 계산해서 샀는데 1억이 없어서 팔면은 어떻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공사비 상승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기본형 건축비가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 표준형 건축비가 있는데 표준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합에서 이제 임대 물량 만들면은 그거를 사주는 건데 보통 아까 만들 때 한 4억쯤 든다 그랬잖아요. 깡통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5억이고 그러면은 얘들이 한 2억에서 2.5억에 사줘요. 그러니까 임대 물량은 질 때마다 2억에서 2억 5천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포스코 노량진 1구역 포스코 ENC인데 뭐 730만 원 정도의 이제 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포스코 ENC 혼자 참여를 해서 문제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사진을 갖고 왔고요. 여기 전체가 다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참고로 1구역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뭐 요건 이제 대조 제1구역 재개발 현장 재착공 알림 요건데 대조 같은 경우가 공사하다가 사업이 멈췄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멸실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은 근데 이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리면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추가 분담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재착공 알림이 뜨고 나서
여기도 이제 초급매들이 많이 소진이 됐고 매도자들도 물건을 집어넣은 상태인데 또 어떤 조합원이 소송을 걸었죠. 근데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요건 이제 갖고 온 건데 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조 제1구역이 있고 뭐 불강 5구역이 있고 가련 1구역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더 비싸고 얘네 흐름 따라서 가련 1구역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변 신축 가격이 뭐 11억 5천인데 여기 조분이 뭐 6.5억인데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 하면은 총 매가가 나오는데 이게 10억 5천이에요. 근데 이 공사 지연으로 조분이 상승 예정인데 이게 한 1억 5천에서 2억으로 상승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2억 잡으면은 8억 5천에 4억 하면 12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신축 가격에 비해서 더 비싸요. 이러면 이게 마진이 없죠, 안전 마진이. 근데 뭐 당연히 주변 신축 가격에 비해서 1억 정도 비싸도 입주하는 시점에 요거는 이제 구축되고 요건 신축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도 이제 더 좁으니 오를 확률이 있죠. 예. 근데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불광이 좀 낫지 않냐? 왜냐면 여기가 좀 생활권이 더 좋고 약간 평지고 하니까 뭐 연신내역이 GTX A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언제가 여기 걸어서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한남 2구역이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 5구가 14.5억에 84가 20억에 나왔는데 공사비 764만 원이에요. 근데 얘네도 약간 이슈가 있는데 이 단독이 요게 뭔 뜻이냐면 6천 곱하기 대지 지분 30평을 해요. 그럼 18억이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19억 9천인데 한 2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진다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얘네가 그 한남 2구역에 이제 대우건설이 만들고 있는데 얘네가 그 118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90m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10m를 이걸 이제 완화해 갖고 높이 짓겠다 이 뜻인데 층수도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고 근데 요게 이제 시에서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118 프로젝트가 거의 불가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얘네가 불가가 만약에 되면은 설계비, 사업시행 인가 관련 용역비 부담, 조합사업비, 금융비용 부담, 그러니까 뭐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한남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당 7구역인데 행당 7구역이 지금 문제가 여기도 사업이 멈췄어요. 이게 막 다 사업이 멈추는 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번 써보면 여기 이제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공사비를 23%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 2주 몇 시 후에 착공이 시작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업이 멈추게 되니까 이 조합원들의 또 추분이 계속 증가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갖고 이겨도 그 사업비, 금융비 상승으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우건설 이제 서밋인데 서밋으로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건립 세대가 958세대, 뭐 조합원 세대 수가 630, 임대가 이제 190, 일반이 138이에요. 이게 14.4%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재건축 사업성 보실 때 이 조합원 물량이랑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같다고 보면은 또는 좀 적다고 해도 이게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는데 얘네는 일반 분양이 너무 적어요. 물론 일반 임대 합해가지고 조합원 분양 물량이랑 비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둘 합해도 적으니까 이게 뭐 65.7%예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공사비가 대우건설이랑 맨 처음에 548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829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다 리스크가 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래서 얘네가 뭐 2012년에 조합 설립 인가 됐고 그다음에 뭐 2016년에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2019년에 뭐 관처
그다음에 21년에 이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24년인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추가 분담금이 증가가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클린업 사이트 가면은 요 택지, 도로,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지를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대지분이 나오는데 얘네가 15.92평이에요.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이게 15.16평, 15평 같은 경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평 이상을 보셔야 되고 위치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뭐 성수 여기가 이제 성수 이제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그 위치는 좋은데 이게 참 사업이 멈췄죠. 예. 참고로 여기는 약간 예전에 한번 임장을 가보니까 엄청 무서운 약간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근동입니다.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기도 신통기획 선정지가 됐던데. 그래서 뭐 이렇게 공사비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 고조분 요거는 뭐,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요거 집탐정 홈즈님이 쓰신 거 갖고 왔는데, 예,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뭐 1, 2, 3, 4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한번 아실에서 한번 볼까? 아실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 2, 3, 4지구잖아요. 근데 4지구만 지금 초고층으로 가는 게 투표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층으로 가자,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초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지구에 대한 매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뜻이고 이 성수 같은 경우 고좁은 고간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조합원 분양가가 뭐 20억이 넘는 데들이 많은데 이런 핵심지 같은 경우 이러다 보면은 조분이 높으면 간평도 높게 나오거든요. 이 간평이 높게 나온다는 뜻이 뭐냐? 이게 단독 다가구 지분이 넓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이런 구조인데 이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유리해요. 왜냐면 이 신축 빌라는 거래사례법으로 요 간평이 나오고 단독 다가구는 원가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좁은 저간평으로 가면 신축 빌라가 더 유리하고 고좁은 고간평으로 가면 이 단독 다가구가 더 유리한데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아까 투자금 써놓은 건데 대조 1구역이 뭐 3억 5천에서 4억 5천 들고 불강 5가 3억 5천에서 뭐 5억 5천 이게 왜냐면 5구는 상대적으로 싸고 8사가 좀 비싸니까 가련이 3억에서 4억 정도 든다. 뭐 당연히 이제 불강 5가 좋으니까 비싸고 대조 1보다는 가련 1보단 대조 1이 좋으니까 좀 더 비싸고 뭐 GTX A 뭐 역세권이 호재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